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또 한 번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글로벌 원샷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 초반에 좀 약세였다가 확 치솟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치솟는 지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 연설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실 금리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 해석을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시연을 해냈습니다. 거기다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X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발언을 또 X를 통해서 내놓으면서 시장의 투심을 또 한껏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13개월 연속으로 위축이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지난 금요일의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활짝 웃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 선물 가격이 금요일 장 마감 당시만 해도 2,090달러 선을 육박했는데 2,100달러 선도 결국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WTI 원유 선물은 오히려 오펙 플러스 회의의 감산 결정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면서 7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파라마운트가 애플과 손을 잡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양쪽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큰 플랫폼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된 거죠. 9.8% 상승폭 시연을 해냈고 테슬라는 4년 동안 무려 기다림을 끝에 사이버 트럭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친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는 무겁고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인데 계속해서 주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화이자는 그동안 1, 2회 복용하는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후발주자로 좀 나선 바가 있는데 임상 결과에서 부작용이 발표가 되면서 1일 2회 먹는 경구 비만 치료제는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1일 1회 먹는 경구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월에 첫 거래일을 맞이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일주간의 추이를 보면 물론 계속해서 3대 지수 상승세를 최장 기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는 점에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섹터별로 볼 때 상승했던 섹터가 11개 업종 중에 10개 업종이었는데 보시면 부동산, 산업재, 경기 소비재, 유틸리티 같은 경기를 좀 많이 타는 섹터들 위주로 상승이 크게 시연됐고요. IT라던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쪽은 상승세가 약하거나 또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 주요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진하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중국용 칩 출시를 예고했던 엔비디아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한 칩을 또 내놓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또 규제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중국에 대한 규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읽히는 대목이었고요. 엔비디아 주가에는 좀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그런 위험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결국 4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방금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체크가 된 내용이니까요. 오늘 관련주들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RA 세부 규정 한번 짚어봐야겠죠. 기존의 블룸버그에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 전기차 전반적인 시장의 위축세도 있고 그런 만큼 미국 정부에서 유예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의 중국 기업과 관련된 지분율을 50%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서 25%로 발표가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분율이 없더라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행사 가능한 기술 또는 라이선스 계약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포드의 미시간 공장의 경우에는 CATL과 손을 잡고 LFP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분율에 있어서는 이 세부 규정에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술력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포드에서 또 이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세부 모델들의 보조금 적용 비율이 결정이 되느냐, 이 부분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포드와 테슬라의 차종들을 중심으로 F150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머스탱 모델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또는 폴란드의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이 조금 적용이 되게 될 때는 보조금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올 3월 달에 세부 세칙이 발표가 되고 나서 세부 모델들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4월 18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이번에 세부 세칙이 발표가 된 이후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깊게 관여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거죠. LG화학부터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까지 중국 기업과 합작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율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고, 어떤 세부 품목들을 중국 기업과 손에 맞잡고 생산하고 있는지까지 적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중국에 대한, 그리고 미국의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한번 계속해서 시장에서 시세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터리 셀이라던가 분리막이라던가 여러 가지 중국 외의 소싱처를 좀 다변화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이 점점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PMI 같은 경기 지표들도 일본과 중국, 유로존에서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일단 고용 보고서 발표가 목요일에 있는데, 그에 앞서서 미국의 ADP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수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무엇보다 수요일에 중요한 일정은 AMD에서 또 새로운 AI 고성능 칩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일정까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고용 지표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목요일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니까요. 이 부분들까지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미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감지가 됩니다. 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양호한 흐름들이 미 증시에서 나왔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나라가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시장은 붉은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연말 랠리라고 하죠. 정확한 용어로는 캘린더 효과라고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과 새로 시작하는 새해의 첫 2거래일, 총 7거래일 동안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라고 하죠. 특히 이 현상은 미국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50년간 S&P 500 지수 기준으로 11월 15일까지 5% 이상 상승한 사례는 총 30번이 되는데 4번 빼고 모두 연말까지 지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연말에 휴가를 떠나서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연말에 개인들이 보너스를 타죠. 그 자금으로 투자에 나서서 시장이 좀 연말에 강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통은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건 없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뚜렷하게 연말 효과를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그 효과가 사실은 그동안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36년간 하락 16번, 상승 20번, 상승이 좀 우위를 나타내긴 했지만 아주 압도적인 상승 비율을 차지했던 건 아닙니다.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12월의 등락률로 보면 상승 13번, 하락 14번으로 12월은 반반 정도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연말에 그럼 포인트가 무엇일까?
바로 이거가 되겠죠.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정이 과세 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한 종목당 보유 주식 시가 10억 원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사고 파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나오면 과세가 되는 그런 물량 때문에 우려감으로 이걸 좀 피하자, 10억 원 이상 되는 물량을 좀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연말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곤 했는데요. 사실 현 정권에서 밀었던 게 이 과세 기준을 높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10억 원에서 한 20에서 50억 원까지 상향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죠. 상향 기대감으로 일단 이 1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그 물량이 막판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전거래 우리 시장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더 컸는데 2차 전지 반도체가 밀리면서 지수의 압박을 더 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2차 전지의 약세로 인해서 BM 빼고 나머지 이제 양극재가 좀 부족했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0.5%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 섹터가 굉장히 특이한데 시클리컬 쪽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방산, 해운, 조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절묘하게도 시장이 떨어지자 방어주 성격의 유틸리티와 음식료가 같이 손잡고 올랐습니다. 시장의 재료는 한 총 3가지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요. 미국의 증시 차익 실현 연동해서 이날 우리 시장도 빠졌다라는 논리, 그리고 전쟁에 대한 우려감, 또 한 가지는 패시브 자금 종료 이슈입니다. MSCI 리밸런시 종료 이슈,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렸는데 차익 실현 성격으로 인해서 일단 그동안 패시브 자금만 지수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두산 로보틱스, 현대 오토에버가 이날 크게 밀렸습니다. 외국인 프로그램 현물 매도가 나타났는데 보시면 개인만 순매수를 양시장에서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던 순매수 상위 종목 4위까지 쭉 기입을 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방산 쪽을 같이 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수, 목, 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당잠사에서는 방산에 대해서 관련 레포트나 이슈들 체크해드렸는데요. 수요일 자료. 대한민국 중공업의 부흥이라는 이제 제목의 레포트인데 사실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조선과 방산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레포트 내용들 다뤄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골드만삭스가 내년 한국 증시 EPS 기준으로 54% 늘어날 건데 추천은 방산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내년도 업종 전략을 볼 때 테마주의 움직임에 좀 주목이 된다라는 부분, KB증권에선 5가지의 테마주를 유망 테마로 꼽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산 일정이 2가지나 있는데요.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 해외 회의 개최일이기도 합니다. 8일까지 진행이 되고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방산 정시회도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굉장히 특이한 뉴스가 하나 추가가 됐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의 전투기 군수품 판매 가능성 승인 소식입니다. 펜타곤 이슈고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 품목은 F-35 전투기용 군수품이고 자세한 항목들은 이제 기사가 국내에도 좀 전해졌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2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되고 매각의 주 계약자가 록히드 마틴 쪽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이 내용을 따게 될지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올라온 공시입니다. 7시 30분 조금 지나서 공시가 됐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조 4,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1차 폴란드와 계약 체결을 했고 이번에 2차로 추가로 된 내용인데요. 계약 기간이 좀 길긴 합니다. 1년까지.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했을 때 52% 좀 이상이 되고요. K9 자주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전에 속보가 여러 가지가 뜨고 있는데 호주 계약도 임박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산주가 좀 잊혀져 있었던 재료였는데 하나 둘씩 수면 위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방산에서
두 가지 포인트 같이 보셔야 합니다. 리스크 한 가지를 꼽아야 한다면이라는 제목의 레포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이제 미국 쪽은 군사비 증강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군사비 관련해서 재정 지출 확대 움직임 한번 보시면 과거에 이 초록 라인이 재정 지출, GDP 대비했을 때 확대 움직임 보였었던 특히 이제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진행이 되는 그 시기였죠. 이때 군비 증강이 있었고 보시면 CPI, 물가 상승률은 시차를 두고 더 많이 뛰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이고요. 미국은 앞으로 군사비 지출을 어떻게 하게 될까? 최근 보면 9.11 테러 때 그동안 군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다운이 됐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국면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각지의 전쟁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앞서서 펜타곤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처럼 군비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물론 방산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물가 상승률 경로에 왜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재부각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리스크 온 분위기로 금리 인하 내년에는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내러티브가 한 가지의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이제 긴 관점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체크해드리고요. 개장 중계하면서 정리해드렸는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1월 수출 지표 두 가지 포인트. 두 달 연속 개선세가 이번에 나왔고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11월 수출액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 상승을 했고요. 평균 수출액 추이가 나와 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강합니다. 이 초록색, 파란색 라인이 작년 수치고요. 품목별 보면 컴퓨터가 약했고 가장 좋은 건 선박, 2차 전지,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의 호조세가 지속됐다라는 한 가지의 포인트고 반도체가 원래 이 아래쪽에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슈 체크해 보셔야겠죠. 에코프로 BM 43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아마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길죠. 수주 금액은 이렇게 이제 공시가 됐는데 최종 거래 금액은 환율이나 그때 원재료의 시세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NCA 양극 소재 납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몇 개의 이제 복수의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수치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복수의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것이 컨센서스를 특별하게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급은 아니고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율이나 판가를 감안했을 때 5년 동안 70에서 한 80만 톤 수준인데요. 기존의 고객과 계약된 물량을 확정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코멘트로 보면 일단 지금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세로는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주가는 단기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 가치의 기조적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수주가 나와야 한다라는 코멘트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울타뷰티, 간밤 전거래일에 미증시에서 11% 급등을 했는데요.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기에 우려 대비했을 때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점 신장이 지난 2분기 8%보다 못 미치긴 했는데 예상이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수적으로 가이던스가 잡혀 있는데 모두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스킨케어 전체 매출보다 높은 성장률인데 전체 매출은 지난 막대죠. 좀 줄고 있지만 이 안에서 스킨케어 비중이 굉장히 크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스킨케어 품목의 성장을 이끄는 쪽이 세 가지 이렇게 울타뷰티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건 여기 코스알엑스,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한 쪽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가, 미국의 스킨케어 쪽이 좀 잘 팔리나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수출액 규모 추이가 국내에서도 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재 제조 수출 6개사 순서대로 규모별로 돼 있는데 보시면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정도가 해외 수출 관련해서 볼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조금 전에 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처음인데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눈부시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 주식시장의 영향이라고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나 위메이드 그룹, NFT 관련 테마, STO, 토큰 증권 쪽 테마가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쪽에 이제 움직임이 좀 있죠. 그동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하나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와서 이 부분만 정리해드립니다. 탑픽으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관심주로 서울옥션, K옥션, 핑거라는 부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목소리 나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